얼마든지 이혼하셔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내가 생존해도 문제가 없어. 나 이혼하고 나서도 크게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혼하고 나서도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이혼하셔도 됩니다. 사연을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일 때 비교적 후회 없는 이혼을 결정할 수 있나요? 강의를 다 듣고도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이혼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왜 이혼을 머뭇거리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생물학적인 목적이 굉장히 커요.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에 생물이에요.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결핍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생물학적 결핍이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존의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죠.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됐을 때는 생계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머뭇거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 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또는 번식은 단순히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큰 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혼을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혼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내가 생존해도 문제가 없어. 나 이혼하고 나서도 크게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혼하고 나서도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도 내가 훨씬 더 잘 키울 거야. 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이혼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생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 버는 고생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됐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번식 문제인데 내가 좋은 남자를 얼마나 잘 만날 수 있느냐, 좋은 남자를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는 건 남편보다는 좀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진 남자보다 조금 더 괜찮은 남자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얼마든지 이혼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번식의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성관계가 아니라 번식은 자녀 양육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혼을 하고 나서 애 키우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얼마든지 이혼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거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 결혼생활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해 라고 할 때는 이혼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해도 이 남자보다는 더 좋은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아. 또는 이 남자보다 좋은 남자가 없어 라고 하면 이혼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번식 문제에서 중요한 게 자녀라고 했잖아요. 내 남편이 뭐 바람을 피거나 나와 성격이 안 맞아도 내 아이한테 너무 좋은 아빠야. 이 남자보다 조금 더 좋은 아빠는 만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이혼하고 어떤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도 지금 현재 내 남편이 아이들에게 참 좋은 아빠야. 이러면은 이제 이혼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남편이 돈도 잘 벌어, 남편이 괜찮은 남자야, 아이한테도 너무 좋은 아빠야. 그러면은 이혼하고 싶은 내 마음이 문제란 거예요. 남편이 돈도 못 벌어, 거기다가 후진 남자야, 아이한테도 못된 아빠야. 그러면 빨리 이혼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더 좋은 남자 데리고 살고 더 좋은 남자를 내 자녀에게 선물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 남편보다 훨씬 더 괜찮은 남자를 데려오면은 그 남자가 더 좋은 아빠 노릇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는데 내 지금 현재 남편이 돈도 못 벌어, 그리고 후진 남자야, 아이한테도 나쁜 아빠야. 그러면 이제 빨리 이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언제 이혼해야 되느냐, 그 이혼하는 건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지금 당장 해야 되냐, 강의 듣고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세 가지 말씀드렸죠. 돈, 그리고 내가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느냐, 그리고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좋은 관계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까만별님, 네 알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혼을 결심하실 때는 세 가지를 꼭 살펴봐라.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남자가 정말 데리고 살기 괜찮은 남자냐. 근데 이 남자보다 좋은 남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남자와 이혼하는 게 맞고. 그리고 세 번째, 아이한테 좋은 아빠냐.
근데 여기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경제적 능력도 애매해. 좋은 남자인지 안 그런지도 애매해. 아이한테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는지도 애매해. 요 세 가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분께서 남자를 조종하는 능력을 월등히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우리나라 속담 있죠?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상당히 순종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심리가 남자는 여자에게 선택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굉장히 순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간첩 사건들 있죠? 간첩들이 군에 접근해가지고 군사 정보를 빼내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미인계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군인이 부킹을 했어요. 그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랑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간첩이었고 그 군인을 통해서 정보를 빼냈어. 또는 채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자를 홀려서 군사 정보도 막 빼낸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남자를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월등히 발휘를 해보세요. 내 남편이 경제적인 것도 좀 애매하다. 그리고 좋은 남자인지 안 그런 남자인지도 좀 애매하다.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인지 안 그런지도 좀 애매해. 그럴 때는 내가 남자를 조종하는 능력을 월등히 높여서 내 남자가 돈 잘 벌게 만들고 내 남자가 괜찮은 남자로 변하게 만들고 내 남자가 좋은 아빠로 변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한다는 거는 참 그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판단을 해보고 돈도 잘 못 번다? 후진 남자다? 아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아니다? 그럼 빨리 내다버리는 게 맞다. 그런데 내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좋은 아빠고 그리고 다른 남자랑 비교해 봤을 때도 좀 괜찮은 남자 같아. 인성이라든가 뭐 서열이라든가 뭐 생긴 거라든가 좀 괜찮은 남자 같아. 그러면 내가 변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남자를 조종한 능력을 월등히 높이십시오. 그래서 그 남자를 일단은 좋은 남자 그리고 좋은 아빠 그리고 훌륭한 경제 능력 이런 걸 갖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하면은 그 남자들도 분명히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거는 세상의 이치예요. 궁금한 적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진짜 부부싸움 한 번 안 해본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인데 진짜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님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인데 진짜 어려워요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려우실까요? 아 이게 잠자리 문제가 어려우시다는 얘기군요. 남편분이 잠자리를 어려워하는 게 요구에도 감정이 안 가면 잘 관계가 어렵다. 그래서 미안해한다. 성기는 문제인 것 같다. 결혼 생활한 지 17년 차라고 하면 30에 결혼하셨어도 50 가까이 되셨거나 또 50 초반쯤 되시겠죠? 그러면요, 성기는 문제가 생겨요. 발기부전이 오는 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에게 그 비뇨기과에 가셔서 비아그라 처방을 받기를 적극적으로 권하세요. 당신이 비아그라를 좀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적극적으로 권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분이 성관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도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성관계를 할 때도 아내분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미션과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잠자리를 할 때 아내분에게 열정을 쏟아야 돼요. 근데 그 열정을 쏟는 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잠자리 한다는 것도 노동인 거예요. 남편분에게. 그러면 노동 안 같이 잠자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분께서 잠자리라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잠자리라는 태도가 마치 큰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여보 오늘 하자. 그리고 이제 침대에 딱 아내분이 누워가지고 자 지금부터 섹스하기 시작할 거니까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줘. 자 준비 시작.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스킨십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가듯이 하셔야 돼. 그리고 남편분을 눕혀놓으시고 남편분을 마치 자위기구처럼 쓰셔야 돼요. 남자들이 잠자리를 나이가 들어서 피하는 이유는 성기능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감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남편분이 잠자리를 하는데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 이득이 뭐냐면 아내분보다 남편분이 성적 즐거움을 더 느끼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적 즐거움을 어떻게 느끼게 해야 되느냐. 아내분이 서비스를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성적 만족감은 남편을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딱 해놓고 당신 그냥 가만히만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남편분을 성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자위도구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노세요. 그리고 꼭 발기가 되지 않아도 잠자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남편분의 입이라든가 뭐 손이라든가 이런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아내분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성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남편분이 잠자리 하는 부담감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잠자리를 딱 시작하면 여보 나 오늘 섹스하고 싶으니까 준비해! 나 씻고 왔어. 준비 딱!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남편들이 그래도 어깨가 무거운데 침대에서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자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기혼 여성 테라피, 부부관계 테라피 있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홈페이지 지금 보이시죠?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 부부관계 이렇게 들어오면은 부부관계에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강의가 성심리 강의예요. 요 29개가. 요 성심리 강의를 좀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레벨 1, 2, 3, 4. 레벨 4가 침대에서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 강의인데 약 한 10시간 정도 됩니다. 네, 레벨 4만. 요 강의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잠자리 문제가 단순히 잠자리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해요. 잠자리 태도.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상에만 앉아있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려고 한다면 책도 봐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태도가 사실 성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출근해가지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사장이 시킨 것만 한다고 그게 뭐 회사 업무 능률이 올라가거나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서 잠깐 보여드린 그 강의는 잠자리를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태도로 임했을 때 제가 아까 남편을 성 관련 장난감처럼 이용해라, 성기구처럼 이용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성기구처럼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남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는지를, 또는 남자를 어떻게 성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놓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태도를 배워서 남편이 도파민이 빵 터지면 그때서 이제 덤빌 겁니다. 어떻게 덤비냐면, 남편분 머릿속에서는 내 여자가 이런 성 능력이 있었어? 이런 태도로 잠자리에 임할 수 있었단 말이야? 내 아내가 이런 태도로 침대에 들어올 수 있는 여자였어? 혹시 나 몰래 나가서 따로 바람이라도 핀 거 아니야? 내가 잠자리를 열심히 응하지 않으면은 내 아내가 바람나겠는데? 라는 걱정까지 될 정도로, 그런 걱정이 남편이 조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남편분이 잠자리에 이제 열심히 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선생님, 온라인으로 개인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예, 온라인 개인 상담 가능합니다. 월 구독하시면 강의도 들으실 수 있으시고 온라인 상담도 무제한 가능합니다. 못하는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문하기 좀 그래. 그런 분들 이제 온라인 상담 많이 받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좀 창피한 얘기들이 좀 있어. 자기의 과거의 상처, 가족사를 남에게 얘기하기 그렇고, 또 신분이 노출되는 게 좀 꺼려질 수도 있고, 또는 남들한테 부도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좀 예민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비밀 상담 받는 거죠. 요 게시판에 있는 요 글들은요, 좌측 보면 잠수에다 잠겨있죠? 이거 다 비밀 상담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독기간 중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드리지 못한 말씀도 사실 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라이브 방송이니까 공개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말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밀 상담.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참고로 제가 지금 출판사에 책을 원고를 넘겼습니다. 이 시리즈 3권이에요. 원래 한 권으로 넘겼는데 원고의 양이 너무 많대요. 책으로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3권으로 분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1권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지우는가, 2권은 어떻게 남자를 지배하는 여자가 되는가, 남자 지배법이에요. 3권은 12가지 케이스별로 남녀 간의 갈등, 부부 갈등, 이런 걸 여자 중심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한 솔루션이 남겨진 책입니다. 그래서 섹스리스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책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대단할 겁니다. 제가 써놓고도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얘기들 많이 썼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미디어라든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좀 깨는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뭐 외도는 본능이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카페에서도 제가 글로 막 자주 써요. 외도는 본능이다. 근데 왜 외도를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또 외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외도가 발생을 하면 외도를 한 사람들을 두드러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핀 사람을 어떻게 바람 안 피게 만들고 바람 핀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하고 이런 거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도 자체를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 강도 만나고 길 가다 도둑 만나고 깡패 만나면 우리는 그냥 난데없이 당한 사람이니까 강도를 어떻게 처벌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도를 그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제 책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외도를 막아야 되는지, 그리고 외도를 막기 위해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남자의 외도가 왜 발생을 하고 그 남자의 외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좀 다른, 거기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최고위원님 질문 주셨네요.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해서 베트남 출장을 자주 가는데 베트남 마사지사 젊은 20대 여자와 잠자리하고 카톡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서적 교감을 해요. 그 베트남 여자가 곧 한국으로 와요. 남편은 4월 달 베트남으로 출장 가는데 또 만나기로 약속했더라고요. 저는 아직 모른 척 하며 증거 모으고 있어요. 그 베트남 여가 오면 상간소를 할지 제가 터뜨리면 남편이 가출하고 이혼하자 나올까봐 못 터뜨리고 있어요. 제가 주부라 경제적, 심리적 독립 후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순간순간 매일 힘드네요. 지금 터뜨려서 남편을 막고 싶기도 하는데 남편이 떠날까봐 터뜨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최고위원님에게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터뜨리느냐 안 터뜨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해서 터뜨리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까봐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터뜨리고 남편을 두드러 잡고 베트남 여자한테 상간소를 해도 남편이 매달릴 만한 여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여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갑자기 저처럼 유튜브 방송을 딱 켰어.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모일까 안 모일까? 대통령이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일 거예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제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 국회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꼭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정치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남자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남자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어떤 남자도 데리고 살 수 있는 능력, 어떤 남자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로는 유혹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혹의 여신, 끝내주는 여자가 되셨을 때 그 베트남 여자를 상간소를 하고 남편을 두드려 잡고 이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남편이 베트남 여자랑 마사지사랑 카톡 주고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걸 무서워하는 여자라 그러면 남편을 조종하는 능력이 없죠. 개한테 물리는 걸 두려워하는 개 조련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고위원님께서는요. 첫째, 남편 외도에 초연해진다. 그리고 둘째, 어떤 남자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여자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셔야 됩니다. 그럼 제 시간을 가지고 저를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네요. 예, 맞습니다. 본인을 성장시키는 것만이 해답이에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요. 지금 국회로 나오세요. 이런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렇죠? 제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 앞에 사람들 모이라고 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것처럼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유혹의 여신, 남자 조련사,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초연한 사람. 초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초연은 안 입는 거를 초연이라고 해요.
힘들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는 게 힘들지 않은 거. 집착 안 하는 거죠? 예, 집착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너 바람 펴? 너 바람 한번 펴봐. 내가 너 두드려 잡을 텐데? 약간 뭐 요런 태도? 또는 아이고 또 바람 폈냐? 한번 피고 와. 뭐 이럴 수도 있는, 실제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실제 우리 하우투라이프에 가입을 하셔서 저하고 같이 성장을 하시고 카페에서 활동하시고 제 교육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여보 그냥 상간녀 한번 만나고 와. 걔도 불쌍하다. 오늘 내가 시간 줄 테니까 걔랑 한번 놀고 와. 이렇게 하는 아내분도 계세요. 그게 진짜 초연함이에요. 이 초연함은요, 바보가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강한 여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초연함을 저희 하우투라이프에서는 강철 멘탈이다 라고 얘기하죠. 넓은 그릇이 되어야겠네요. 예, 당연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요, 그 힘든 일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게 너무 두려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째, 시험을 안 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시험에 당연하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시험에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아주 마주하지 않으려고 도피하는 방법. 시험을 안 쳐버린다. 두 번째, 당연하게 합격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다. 저는 항상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외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첫째, 내가 외도가 싫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남자를 안 만나면 돼요. 결혼을 안 하면 돼요. 결혼을 안 하면 외도를 겪을 일도 없어지겠죠. 원천적으로 외도를 겪을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외도를 겪는다는 건 배우자가 있다는 의미고, 배우자가 없으면 외도도 겪지 않겠죠. 따라서 그냥 나 이혼하고 나 이제는 결혼 생활 안 할래. 그러면은 외도를 겪을 리가 없죠. 개에게 안 물리는 방법? 절대 개를 만나지 않는 겁니다. 개를 키우지 않고 개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 그럼 개한테 안 물리죠. 같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외도를 해결한 두 번째 방법, 외도가 힘들지 않을 만큼 내가 큰 사람이 된다. 그리고 궁금한 게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 외도 발견 시 쉽게 용서를 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지랄도 하라 하셨는데요, 그 지랄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자, 최고위원님, 그 지랄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랄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나 비슷한 나이대 최고위원님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 다른 여자들보다 수용력이 떨어져. 비슷한 나이대 다른 여성들보다 못하는 게 많아. 비슷한 나이대 다른 여성들보다 모르는 것도 많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의식 수준도 떨어져. 그런 분이 지랄을 한 번만 해도 그거는 남편한테 버림받죠. 그런데 비슷한 나이대 다른 여성들보다 의식 수준이 높아. 사랑의 폭도 너무 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 그리고 남편보다도 훨씬 더 잘난 남자와 더 젊은 남자를 얼마든지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여자야. 비슷한 나이대에서. 그러면 무슨 개지랄을 해도 남편은 뭐라고 못하는 거죠. 저 인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네, 현재형으로 얘기하셔야지. 남편하고 같이 있어도 다른 남자들 눈길을 받아요. 받으면 왜 안 돼요? 본인이 원한다 그래가지고 눈길을 안 받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눈길을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길거리 간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그 간판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고, 보고 싶으면 보는 거죠. 최고위원님도 마찬가지죠. 남편 옆에 서 있는 간판이라고 생각해볼까요, 최고위원님이. 그런데 남편 옆에 있는 다른 남자가 쳐다보지 안 쳐다보는지 최고위원님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인기가 많다 안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남자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를 소유하는 능력,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딱 붙들어 놓는 능력, 이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최고위원님께서 아마 인기가 많았고 다른 남자들한테도 눈길을 자주 받고, 그리고 남편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라고 하신다면, 최고위원님께서는 결혼 이후 남자에게 시선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시며 사셨을 겁니다. 남자들하고 최대한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고, 남자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남자들과 시간을 안 보내려고 그러고, 남자들한테 시선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남편 외도를
말하든 눈을 감든 지금 제가 할 일은 성장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성장이에요. 그리고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요. 제일 상위 수준의 인간, 제 인간이 인간. 그리고 중간이 남자예요. 그리고 여기가 남편이에요.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아.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요, 남자와의 관계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남편이기 이전에 남자예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이기 이전에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뭐부터 만들어 놨다? 제일 상위 보면은 인간관계부터 만들어 놨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간관계란 얘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미움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질투심 많이 느끼고 질투 많이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 많이 받고 또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위 수준인 남자와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대인관계 리더십이 있고 미움받는 것보다 사랑받는 거에 더 익숙하고 미움받는 거에 초연하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에 초연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남들한테 질투받는 것에 초연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간관계 테라피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거 들으시고 과제 다 하면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으로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녀 관계에서 좋은 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를 리드하고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남녀가 생긴 게 다르지 않습니까? 남녀가 생긴 게 다르다는 건 기능 자체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면 여자는 선택을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남자는요, 선택을 받는 존재예요. 남자를 선택하는 존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라고 그러면 이 선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혹하는 능력이에요. 남자 꼬시는 능력. 남자 꼬시는 능력이 뛰어나야 우월한 여자예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되어야만 남편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바람났습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남자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선생님 저 인간관계도 어렵지 않고요. 남자 관계도 어렵지 않아요. 저 남자 잘 꼬셔요. 남자 유혹하는 취미 있어요. 그런데 남편 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남편하고만 잘 맞추면 돼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인간관계에서부터. 인간관계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부터 잘 해결되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남편은 저를 사랑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해요. 제 남편은 제 말에 잘 따르는 남자인데 불쌍한 남자일까요? 제일 불쌍한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요. 부인한테 예쁨 못 받는 남자 제일 불쌍하거든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이 주고받는 걸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한테 무엇을 줘야 되냐면 사랑을 줘야 되죠. 그리고 여자는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여자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남자가 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자가 A를 원하는데 남자가 C를 주면은 이 남자는 거지 같은 남자잖아. 그러니까 A를 원하니까 너도 A를 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잘 요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요구를 잘 해야 돼요. 원하는 사랑을.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뭐냐면 뭘 요구하시는 게 좋냐? 나한테 돈 써라, 시간 내라, 육아 참여해라 이런 걸 요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을 쏟고 있구나 라는 걸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남자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줄 때 남자도 무언가를 원해야 되잖아요. 남자도 요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뭘 요구해야 되느냐? 남자가 뭐 예를 들어 알을 요구하는데 여자가 주는 게 예를 들어 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가 원하는 걸 여자가 안 줬으니까 관계가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원하는 걸 남자는 정확히 요구하고 여자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뭘 여자가 주어야 되냐?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관계는 뭐다? 여자는 돈, 시간, 육아에 참여를 원해라. 그리고 남자가 이걸 잘 줬잖아요. 그러면 스킨십을 줘라. 이렇게 돼야 돼요.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는 어떻게 되냐? 돈, 시간, 육아를 줘라. 이걸 잘 주는 남자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자는 스킨십을 요구해라. 이래야 좋은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시죠?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거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요 네 가지 다 한답니다. 여자 입장에서 돈과 시간, 육아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여자 아닌 거야. 스킨십을 주지 않아. 그럼 여자 아닌 거야. 남자 입장에서 돈, 시간, 육아를 투자하지 않아. 여자한테 안 줘. 그러면 남자 아니야. 스킨십 요구도 못해. 그건 남자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저희 남편은 불쌍한 남자인가요? 아내분께서 돈과 시간과 육아를 잘 원해서 남편이 잘 주고 있고 아내분께서 이것을 잘 줘야 됩니다. 이게 남편이 원하지 않아도 스킨십을 잘 주고 있다. 그러면은 남편은 불쌍한 남자가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 갑니다. 멀쩡님. 남편 내연녀가 친정 언니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인지 엄청 오래돼서 알지도 못하겠어요. 이번 설 때 제대로 증거 잡았습니다. 아, 남편분이 친정 언니랑 바람이 났군요. 이런 일이 있으면요, 좀 냉철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 냉철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덕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관계는 계층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인간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남녀관계가 있고요. 부부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건 어느 계층에서 해당되는 거냐면 묘기와 같은 계층이에요. 이게 언니. 그 언니도 언니이기 이전에 여자이고 여자이기 이전에 인간이란 얘기죠. 근데 언니랑 남편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언니가 그러냐,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가족끼리 더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가족끼리 훨씬 더 많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폭력 사건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아십니까? 주변 지인에게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동네 오빠라든가 형제 자매, 친인척 간에 성폭력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성폭력도 남녀 관계 아닙니까? 그럼 가까운 사람하고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도도 가까운 사람하고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가까워지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전에 상담 중에 제가 기억나는 상담이 남편이 조카랑 바람이 났어요. 아내 언니의 딸. 그리고 그런 일 꽤 많아요. 친언니랑 바람났다고 하는 사연은 저는 자주 접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랑 바람났다고 하는 사연도, 처제랑 바람났다고 하는 사연도 굉장히 많이 접했고요. 장모와 바람핀 사연도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랑 남편이랑 바람을 펴. 그것도 저는 많이 접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가지고 뒷조사를 해서 딱 가봤더니 자기 친누나하고 바람 피는 사이였어. 자기 친누나.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간통죄가 있어 여관을 탁 따고 딱 들어가니까 자기 친누나하고 바람을 피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가까운 이성이라 그래요. 가까운 이성. 그 제일 많이 바람나는 게 사실 직장 동료들이에요. 왜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라고. 가족들은 그 바람 많이 납니다. 예, 바람 많이 나요. 그래서 그 현실부터 일단은 수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자분께서. 현실부터 수용하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남편이 언니랑 바람 핀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여자와 바람을 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한두 살도 아니고 언니랑 그냥 2년 끊고 살면 되잖아. 언니랑 2년은 그냥 끊고 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언니랑 바람을 폈냐가 아니라 그냥 가까운 여자랑 바람을 폈다. 언니인 여자와 바람이 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랑은 인연을 끊으시는 게 맞겠고요. 뭐 살든 안 살든, 아니 이혼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편하고 같이 살려면 이제 헤어지는 게 맞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남편과 언니랑 가까운 게 문제이니까 나와 남편과 더 가까워져야 화합을 한다. 화합을 하려면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워져야 화합을 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네,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홈페이지 강의 들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남자의 심리를 알면 그 심리를 우리가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여자란 어떤 존재고 남자란 어떤 존재다. 그래서 외도가 왜 발생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고 그거대로 하시면은 남편과 가까워지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어떻게 언니와 바람을 피니, 어떻게 언니가 제보와 바람을 피니, 이게 아니라 그냥 언니는 그냥 가까운 남자하고 바람 핀 거고 내 남편은 그냥 가까운 여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그 가까운 여자가 언니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랑 인연 끊으신 게 맞고요. 그리고 화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까워지는 것보다 나와 더 가까워져야 된다. 특히 몸이 가까워져야 돼요. 중요한 게. 몸이 가까워져야 마음도 가까워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그러면 몸이 가까워지려면 또 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조금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주팔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아, 내 팔자가 남자를 붙들어 놓는 팔자는 아니구나. 그러면 내 팔자를 바꿔야겠구나. 어떻게 바꿔야 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남편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팔자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남편이 둘, 셋도 만들 수 있는 팔자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 갖고 있는 남편도 주변 여자한테 빼앗겼어요. 가까운 여자에게. 내 남편도 가까운 여자에게 빼앗겼는데 내 팔자를 남자를 2명, 3명, 4명도 데리고 사는 팔자로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내 남편은 당연히 내게 되죠. 팔자는 성격이고 능력이에요. 팔자는 성격이고 능력인데 그 성격과 능력을 내가 일부일처제 때문에 남자를 둘, 셋 데리고 못 사는 거지. 일부일처제만 아니면은 다른 남자들 내가 다 뺏어와서 내가 내 거 다 만들 수 있어. 이런 성격과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내 남편과 훨씬 가까워지고 내 남편은 다시는 다른 사람한테 못 가는 거죠.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반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봐요. 여기가 플러스 10이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일부일처제를 그냥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 마이너스 10쪽으로 갈수록 남자복이 없는 사람이야. 남자 유혹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남자를 내 거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왼쪽으로 갈수록. 근데 플러스로 갈수록 남자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자복이 많은 사람이고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이쪽 중간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능력을 더해야 돼요. 마이너스 5를 0으로 만들려고 하면 5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있는 걸 뺏기셨잖아. 그죠? 그럼 이쪽이에요. 그럼 이쪽의 삶을 살겠다가 돼야만 중간쯤 오세요. 내가 지금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그러면 난 남자 10명도 내가 데리고 살고 싶어. 라가 돼야만 10명 뺏기는 여자에서 중간쯤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처 다부제를 꿈꾸고 사세요라는 얘기도 제가 가끔 드리는 거예요. 멘탈이 이런 일을 겪어도 초연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런 일이 있을 만한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내가 준비를 했다. 또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멘탈로 만들어 놨다. 실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바람난 건 아니지만 제 그 강의를 보신다거나 저희 하우투라이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많이 읽으시고 또는 제 강의 이렇게 라이브 참석 많이 하시고 그냥 재미로 들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났대. 그러니까 별로 안 힘들더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준비가 된 거야. 근데 특이한 케이스지, 특이한.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거잖아요, 처음. 처음 겪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뭐든지 처음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부부관계 테라피 1, 2, 3단계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메인 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 심리검사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능력 무료 심리검사. 그거 한 번씩 다 해보세요. 그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냥 결혼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했어. 하고 싶어서 그냥 했어. 그런데 내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 그리고 그냥 사세요. 그리고 이제 큰일 생기면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능력 무료 심리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님 질문 주셨네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9개월인데 이혼해달라고 한 지 8년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 사랑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남편하고 이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한 지 8년 됐고 집 나간 지 9개월 됐고 그 보통 이혼을 할 만한데 이혼을 안 하고 계시단 말이야. 그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막고 싶으신 겁니까? 처음 사랑님? 아니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 이혼하는 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계층이 제일 중요해요. 계층적으로. 여기가 남편이에요. 처음 사랑님은 요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남편이 이혼해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남편이 이혼해라고 해서 집을 나갔어. 9개월 됐어.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요 인간관계에서부터 봐야 돼. 내가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면요. 남자 관계도 안 되고요. 남편 집 나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맨날 미움받아. 내가 인간관계에서 맨날 무시되는 사람이야. 내가 인간관계에서 맨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해. 내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한테 자꾸 소외되는 사람이야. 내가 인간관계에서 인기도 없어. 사람들한테 맨날 차이고 그림자 마냥 있는 사람이야. 어떤 남자가 날 좋아할까요? 그리고 남편도 남자잖아. 남편도 나 좋아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 인간관계부터 잘하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남자 관계를 잘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남자 관계를 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애인을 만든다고 쳐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애인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명 만나면 10명 나 싫다고 나 다 떠나. 내가 막 매달려도 날 뿌리치고 가. 어떤 사람은 그냥 남녀 관계를 편안하게 해도 내가 애인을 10명까지 만들 수 있어. 어느 쪽에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죠. 남편이 나갔다며 이혼해달라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혼을도 못하잖아요. 왜?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남자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남자와의 관계를 해결해라. 그 남자를 만나는 능력을 여기로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가 남자를 3명, 4명 만날 수 있고 5명도 만날 수 있어. 내가 1처 다부제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남편을 여러 데리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내 애인한테 걸리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나는 양다리 20다리도 다 거칠 수 있어. 아니 걸려도 괜찮아. 나는 걸려서 날 떠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버리고 더 좋은 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절대 안 걸릴 자신 있어. 나는 진짜 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남편을 한 10명쯤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남편이 헤어지자 그럴까요? 이런 멋진 여자를 두고? 그런 힘 있는 여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사랑님께서는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하고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첫째, 남자가 필요하다. 내 곁에 있어줄 남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남자를 붙들어 놓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남자이고 내 사람인 남편이 집을 나간 거다. 그리고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필요한 능력은 뭐다? 내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능력. 내 사람을 많이 만드는 능력. 난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많이 만들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남자를 많이 만들까? 이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져야 지금 남편도 아쉽지 않을 만큼 월등히 높아져야 지금 남편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돈을 한 달에 뭐 500 벌어오는 사람인데 돈 1000만 원 벌어올 수 있는 사람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쉽지 않을 정도가 돼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이 집 나갔어요. 이혼하자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어느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첫째 1. 인간관계 문제를 일단 해결해라.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이기 이전에 서로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떠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여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좋은 여자란 뭐예요? 훌륭한 여자는 뭐다? 얼마나 남자에게 매력적이고 얼마나 남자에게 인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남자로 사로잡을 수 있느냐예요. 여기가 되면은요 남편이 후진 남자야? 후진 남자가 이혼하자 그래? 미쳤어? 그럼 버려야지. 그리고 더 좋은 남자를 얼마든지 내 거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요 2번 수준까지 되어야만 부부관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화합도 할 수 있고
내가 남자에게도 인기가 엄청 많고 어떤 남자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자가 된다 그러면 남편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부 상담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요 2번을 포기합니다. 요거를 여자이길 포기하고 살아요. 여자이길 포기했다는 건 뭐냐면은 남자에게 인기가 없는 여자가 돼버려요. 내가 여자라는 건 남자가 있다는 얘기고 인기 있는 여자가 된다는 건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기혼 여성이니까 남자한테 인기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인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꽝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남편이 집을 나간다거나 이혼하자고 한다거나 바람을 핀다거나. 그럼 여기서부터 2번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이 잘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되면요, 후진 남자는 버릴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다시 눈이 돌아가지고 나에게 매달릴 수도 있고 더 좋은 남자를 얼마든지 내 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혼도 안 무서워요. 외도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뻔뻔해지는데요. 가정이 깨지면 그때는 후회할까요? 최고위원님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외도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고 뻔뻔해진다. 가정이 깨지면 그때는 후회할까?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와. 그러면 맨날 집에 들어와서 맨날 술주정 부려. 맨날 엄마 때려. 그 돈도 안 벌어다 줘. 심지어 엄마가 벌어둔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도박하고 술 마셔. 그리고 그 아빠가 바람까지 펴. 근데 그런 아빠가 집 나가겠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아빠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아빠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없으면 안 될 사람이야. 아이들한테 너무 헌신적이고 엄마한테도 너무 잘하고 막 집에 돈도 잘 갖다 줘. 근데 그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조금 며칠만 입원해봐.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가 중요한 거예요. 외도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뻔뻔하다. 그거는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서열 차이에 따라서 나뉘어요. 가정이 깨지면 그때는 후회할까요? 그것도 서열 차이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자의 서열과 남자의 서열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서열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서열이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10번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남자의 서열도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10번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남자가 서열 2번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서열 10번이에요. 이 남자는 바람 피면 미안해할까요? 아니면 몰래몰래 덮일까요? 몰래몰래 덮이겠죠? 왜요? 인기 있는 남자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걸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열 2, 3, 4 여자 만나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 오히려 가정이 깨지면 더 좋아할걸? 서열 10번 여자와 사는 서열 2번 남자가 바람을 펴서 가정이 깨졌어. 그 2번 남자는 아싸! 드디어 다른 여자랑 살 수 있는 기회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열 1번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서열 4번 남자가 바람을 펴요. 그럼 서열 4번 남자는 바람을 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 미안해지는 거야. 왜 미안해요? 미안함이 왜 들까? 아무리 밖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도 내 마누라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바람을 피고 싶어가지고 바람을 폈다고 칩시다. 성욕을 주체 못해가지고 바람을 폈다고 칩시다. 그래서 침대에 들어갔어. 그런데 웬걸 내 마누라가 섹스를 훨씬 잘하네? 이 여자는 새로운 맛은 있었는데 바람을 피고 나니까 섹스를 더럽게 못해. 그러면 그때 이제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헌신적이어서 바람을 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여자랑 놀아보니까 내 마누라랑 노는 게 훨씬 재밌네? 이럴 때 미안해지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서열 1이기 때문에 섹스도 잘해. 그리고 밥도 잘해줘. 함께 있을 때 더 즐거워. 내 아내가 성격도 좋아. 더 예뻐. 뭐 이것저것 다 좋아. 그런데 내 아내보다 후진 사람하고 바람을 피면 그때 미안한 마음 들어요. 그때는 외도가 딱 걸리면 여보 고마워 이럽니다. 희한하게. 내가 외도를 멈추고 싶었는데 죄책감이 너무 들었어. 내가 바람을 피면서 그딴 여자 만난다고 죄책감이 너무 들어도 내가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날 붙잡아서 못 헤어졌어. 그래서 당신이 멈춰줘서 미안해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서열 4번 남자와 서열 1번 여자가 삽니다. 이럴 때 서열 1번 여자가 이혼해 라고 하면 서열 4번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싸 이래요? 아니면 부인한테 매달려요? 부인한테 매달리죠. 따라서요, 외도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뻔뻔해지는데요. 최고요님의 생물학적 서열이 남편보다 낮아서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그때는 후회할까요?
최고위원님의 서열이 남편보다 훨씬 높을 때 그때 가정이 깨지면 후회하지, 최고위원님의 서열이 낮으면 남편은 가정이 깨지면 아싸 땡큐 이럽니다. 왜? 다른 여자하고 살아볼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남편이 죄책감을 안 가진다? 남편의 서열보다 나의 서열이 낮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이 깨지면 그때 후회할까? 내 서열이 낮으면 남편은 쾌거를 부를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기 온라인 심리 상담이라고 있어요. 비밀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 좀 은밀한 이야기도 여기서 좀 드릴 수 있어요. 좀 19금 이야기라든가 또 비급 같은, 비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 유튜브에서는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제가 드릴 수 있고, 유료 회원 가입하시면 한 달 내내 저한테 온라인 코칭 받을 수 있으니까 유료 회원 가입해서 코칭 받으시면 되고요. 월 12만 9천 원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여기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